기름 종지, 기름통, 뭐 오늘 드로잉 할 게 이 재봉틀 기름 같은데 이렇게 기름 떨어지면은 뭐 그거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똑똑 소리 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엔진 같은데 뭐 이렇게 윤활유 같은 거 넣는 그런 기름통도 있고,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그 아날로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기차 시장으로 가면은 이게 없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요새도 뭐 재봉틀은 없어지진 않잖아요. 계속 그런 그 옷을 만들고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이게 변하지 않는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 기계로 찍어내지 않는 이상 그 약간 필요한 그 아날로그 요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창신동에 그 뭐 그쪽 골목길을 좀 산책을 하는데 골목마다 나는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까이 가 보니까 전부 다 재봉틀을 놓고 뭐 주차장이다 뭐다 작은 골방이다 할 거 없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명 재봉틀 골목이라는 걸 난 처음 알았어요. 그 창신동 그 꼭대기 거기가 낙산이라고 하던가 그쪽 위에서부터 그 밑에 그 큰 대로변 있는 데까지 내가 수십 군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야, 저 재봉틀 소리 돌아가는 소리를 보고 저게 그 청계천 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많은 그 의류 같은 게 팔려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 오늘도 여지없이 좀 버벅거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그림 그리면서 느끼는 단상 같은 거를 일기식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좀 한번 그냥 재미없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물품 같은 거 이런 걸 그리는 걸 제가 좋아해요. 특히 드로잉을 할 때는 뭔가 소재가 있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싹공일기 그때는 이제 회원들이 진짜 많았죠. 뭐 다음 카페에서 뭐 거의 100위 안에 드는 그 중에서도 뭐 굉장히 순위가 높았거든요. 그때 그 싹공일기를 거기다 연재를 했었는데 그 매일 제가 그림을 다른 걸 그렸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추상보다는 구상이죠, 물론. 거기에 뭐 연필화도 있고 사파도 있고 뭐 드로잉도 있고 뭐 별걸 다 했죠.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하루에 한 점씩 그리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물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빈티지 이 물건들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림 그릴 때 보면은 거기서 얻어내는 아이디어도 많지만 그 생김새 자체가 주는 또 그런 아우라가 있다고. 그 미술에서도 이 진짜 흔한 말로 야 진짜 멋있다 정말 쌈박하다 정말 이거는 대단한데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하나의 아우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그리는 사람의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있죠. 하지만은 그 소재가 주는 물건 자체가 주는 그런 어떤 아우라가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그 나라에서는 이 격변기를 살아온 세대들이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특히 그렇고 저희 세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60이 넘은 사람들, 그다음에 50대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뭐 잘 살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근데 예전에는 힘든 시절이 많았잖아요.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 딸이나 아들들이 이제 93년생 그런데 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독재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라는 거는 더더욱 모르고 그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전후 세대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뭐 파주에 살았지만은 그 엊그제 제가 그 밀리터리 용품도 제가 그림을 그 스토리를 짜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려 나가고 있거든요. 전시회도 하고 그 어렸을 적에 겪어왔던 이야기를 이제 이 그림 일기로 스토리를 잡아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름통이나 이런 걸 그릴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어머님들이 재봉틀을 돌렸었지, 재봉질을 했었지, 이런 생각. 또 이제 예전에 그 동네 경운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데 쓰던 어떤 아날로그적인 요소. 근데 그게 다 없어지질 않았어요, 진짜. 그 창신동 그 골목을 산책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게 공존을 하는 물건들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대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MZ 세대들조차도 결국은 나이를 먹어가거든요, 계속해서. 그랬을 때 또 느끼는 단상들이 나중에 있을 거고, 틀림없이 있겠죠. 인간 수명이 100년으로 보니까, 아직도 100년으로 보면 그 100년 이래로 큰 사건이 없다면 100년을 산다면은 정말 요즘 같은 때는 그 격변기가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시기에 살고 있는 거죠. 저나 부모님 세대에는 이렇게 바뀌게 된 동기가 이 컴퓨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과학이 발전하게 된 동기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사신 분들은 거의 다 아날로그 세대예요, 진짜. 저도 그 만원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거든요. 요즘도 뭐 지하철이 다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죠. 요새는 자동차도 1인 1차 시대가 오는 그런 시대니까 얼마나 차가 많아졌어요. 복잡하죠, 정말. 예전에는 전부 다 시내버스 타고 다녔죠. 중고등학교 전부 다 그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 효창공원 쪽에, 종점이라고 하나? 그쪽에 살았는데, 거기가 청파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게 숙명여대라고 하죠. 요새 숙명여대 그 뒤에, 숙명여대 맞나요? 요새는 여대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라 그 뒤에 있었던 학교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큰 집이 있어가지고 큰 집에서 우리 누나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정말 이 시발 택시라고 있었어요. 정말 옛날 얘기지만은 시발 택시라고, 택시도 요즘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차들이 많지가 않았다고, 그 시절에는. 그 진짜 라떼 얘기지만은 항상 그 세대가 이렇게 급변하게 이렇게 뒤바뀔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때는 만화방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만화방이 PC방이지만은 안 그런 데도 물론 있겠죠. 예전에는 정말 동네에 꼭 있었던 그런 게 만화방 이런 거였거든요. 동네 빵가게, 물론 떡볶이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었고, 그 변하지 않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스토리를 짤 때, 드로잉은 가볍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드로잉을 설렁설렁 해가지고 막 하는 게 드로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드로잉은 진짜 범위가 대단하죠. 극사실로 묘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중간한 중간 정도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퀵 드로잉, 가령 크로키 같은 그런 드로잉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범위가 넓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오늘도 널뛰기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주제나 이런 그 맥은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이 다음 카페 연재할 때 매일 한 점씩 그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화실도 정리도 이제 많이 할 겸 해서 이제 이런 소재를 다 찾아다가 지금 제가 다시 그려보고 있어요. 그때 그렸던 느낌 말고 요즘 또 다시 그리고자 하는 그런 또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는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은. 그래서 문득 오늘 아침에 이거 편집하면서 어제
밤에 이거 2시간 동안 1시간 정도는 걸렸는데 이것저것 딴 것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2시간을 내가 붙잡고 있었어요. 이 기름통을 그리는데 뭐 일단 새빨갛게 녹이 슬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있는 저것도 저게 텅스텐,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재질인데 녹이 슬더라고, 스테인리스도. 그래서 그런 그 빨갛게 녹슨 부분도 있고 한 거하고, 내 뒤에 있는 저 고무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름통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오늘 그리면서 좀 이런 소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아트페어 같은 데 잘 안 나가지만 스트레스가 쌓여서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스트레스 받기가 싫어서 안 나가긴 하지만, 요즘에 소재를 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상상화 위주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빈티지라든가 이런 구상이 쇠퇴가 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어떤 대학에서 그렇게 안 가르칠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그리다간 못 먹고 산다. 너 그렇게 그려선 그림도 안 팔리고 시대에 뒤떨어진다. 뭐 이런 그 압박을 받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너도 나도 그런 뭐 상상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팝이나 또 이런 형상화시킨 작업들, 아니면 아예 추상으로 하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하루 이틀 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신 우리 윗세대 분들도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문제는. 왜냐면 고호가 밀레 그림을 팔고 있었잖아요. 스위스에서. 그 밀레 그림을 태워하고 그 친척의 도움으로 어떤 화랑에 취직을 해가지고 알바를 했는데, 그때 밀레가 잘 팔렸을까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때도 사실은 콜렉터들한테 외면을 당한 사람이 밀레였어요. 그걸 고호가 보고 자랐다고. 그러니까 고호의 일대기를 보면요, 편지를 쓴 그 편지 내용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너무 시대의 유행에 젖어가지고 진짜 좋은 명작을 못 알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고흐의 어떤 자기 주관이 뭐 들어간 자기 잣대로 본 세상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요즘 그런 게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 보고 자랐던 우리 윗세대의 그 스승님들,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스승님들, 그분들이 지금 이 미술시장에 존재감이 없어요. 그 시절에 가령 한 5천만 원 하던 분들이 그림이 지금 5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뒤바뀌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곡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또 그게 지금 미술시장이 안 좋아서 뭐 그런 거의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이 컬렉터층이나 아니면 일단은 화랑이나 아니면은 소위 얘기하는 뭐 그 세력, 미술 세력, 비평가라든가 그 미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한쪽으로 치우친 그 주장들, 그다음에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완전히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진짜 그 시절에 엄청난 노대가들, 작고한 분들이 많죠. 이미 작고하신 분 중에서 뭐 대단하게 되신 분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존재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추상 시장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살아있을 때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가님들조차 그 존재가 희박해질지도 몰라요, 사실은. 사람은 바뀌는 거고 사람의 사고들은 늘 바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대주의에서 또 벗어나가지고 어떤 우리의 또 이 르네상스가 올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사람의 의식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찾아가기 때문에 이
너무 유행에 민감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거를 이렇게 항상 보는 게 아트표라든가 어떤 화랑가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민감해가지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평생을 갖다가 정말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쫓아만 다니다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있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지난번 강의할 때도 내가 많이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존중하고 자기가 즐길 수 없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무슨 그림이 좋다, 어떻게 그리는 게 좋다, 뭐 잘 그려야 된다, 뭐 생각이 짧으면 그림이라도 기술적이라도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경험이니까 알아요. 또 많이 대화도 해봐야 되고, 또 비교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래서 활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활동이라는 거는 처음엔 친구와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을 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기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누구누구는 잘 그렸는데 나는 저렇게 안 돼. 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피땀 흘린 또 노력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보통은 이제 뭐 천부적이다, 뭐 타고난다, 이런 요소도 물론 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무슨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다가 진짜 그야말로 죽을 때 다 돼서 깨닫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는 그게 진짜 좋은 거였어. 나는 그 방면이 대단한 거였어. 뭐라든가 이런 거를 그때그때마다 인지 못하는 천재들도 많아요. 엉뚱한 게 간 천재들도 많고, 그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것도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이조차도 요새는 패러다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직업이 만약에 화가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매일 변화를 겪어야 되거든요. 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이 시장에 따라가다 보고 또 이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계속 거기에 가다가 보면은 사실은 본질은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 본질이라는 거는 제가 정의를 안 내리잖아요, 항상. 왜냐면 그거는 그 원래 자체의 어떤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수일 수도 있고, 순수의 정의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유의 정의가 어렵듯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그거를 이렇게 말로써 딱 집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늘 느끼고 있는 그 세계가 있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본질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매일 행하고 드로잉하는 이런 형태나 이런 행위 자체는 그냥 내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은 본질을 향해 가는 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또 반복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른 분들을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의 생각은 그냥 나의 마음은 본질을 향해서 그냥 가고 있는 이 화가의 마음이다. 이런 거고, 이런 걸 그림으로써 내가 행복한 순간을 찾아가는 거고, 또 이러한 순간순간이 또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되면은 또 판매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또 나만의 어떤 그 화가의 세상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렇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6시에 일어났지만은 6시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부터 이 편집을 하고자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저도 어저께 그렸던 그림을 영상으로 보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그 시간이 좀 아끼느라고 이렇게 편집을 엄청 잘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용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그 까다로운 게 많아요. 이 컴퓨터 편집이. 그다음에 이런 신경 써야 될 요소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은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저를 연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색연필이나 뭐 또 여러 가지 그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때는 저게 뚝 떨어지면 또 딴 거로 대체해서 하긴 해요. 그동안 처박아 놨던, 그 다음에 뭐 안 쓰던 연필들, 색연필들 뒤져보면은 막 나와요, 진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랬다가도 안 하게 된 거, 어떤 때는 10년간 안 쓰던 재료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는 스스로 다들 아시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죠. 뭐 딴 것도 해보고 싶고, 딴 거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싶고, 어떤 때는 이제 무시하는 거죠. 야, 그 내가 유화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나타내는 게 훨씬 더 뭐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예전에 한때는 정말 임팩트라는 말을 내가 많이 썼어요. 힘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가볍게 스케치하는 연필화조차도 그거 못지않은 힘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요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은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문화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또 우리 그림도 보시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살아가다 보면은 사기꾼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에 맞는데 또 나를 또 미워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존재가 있지만 제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저런 그 어떤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결국은 내가 나의 직업은 화가이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요새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저 지난달에 저는 이제 제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는 진작에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영상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조금씩 이제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일을 벌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수익 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림 파는 거 진짜 어렵죠. 근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돈 버는 거예요. 저는 돈을 벌어보질 못했잖아요. 알바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저는 거의. 그냥 그림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은요, 놀래요.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면, 우리 가족이나 우리 한 번도 다른 걸 안 하고 그림으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제가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유튜브로. 얼마를 벌었냐면 160불을 벌었어요. 미국 돈이잖아요. 전 세계에 통용되는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내가 벌어왔다고, 우리 돈이 아니고. 비록 160불이지만은 160불이면 한 20만 원 되잖아요. 20만 원도 이거 벌어보니까 엄청 소중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구독자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서 지금은 한 2,500명이 넘었거든요.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제가 나는 나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뒤떨어지는 게 많은데, 이게 과연 500명을 내가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 이 콘텐츠를 잡아갈 때 가급적이면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나의 그림 세계를 자꾸 대작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파리에서 그렸던 뭐 어떤 그런 그 그림 얘기는 가급적이면 좀 삼가하자. 적당히 하기는 하되 그 예전에 싹공일기 그렸을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반감이 되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비슷하거든요. 느끼는 게. 내 자랑을 들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내 컨텐츠를 볼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가가고자, 가깝게 다가가자. 아우, 또 말이 또 오늘 버벅거리네요. 아직도 보기 좋진 않아요, 사실은. 진짜 오래 가요, 이 목 나쁜 거. 요즘은 뭐 이렇게 어깨 뭐 관절이나 뭐 이런 거, 그림을 좀 날랐더니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림 날르는데. 물론 그 기사분이 도와주긴 했는데 자꾸 막 궁시렁거려가지고요. 결국은 내가 다 도와줬다고.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바로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이제는 무거운 거 들면은. 더군다나 이제 저는 평생 그림 50년 가까이 그림을 그리니까 목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왔어요. 그래갖고 5번 경추가 약간 틀어졌는데 그게 신경을 눌러가지고 막 팔이 짜릿짜릿하죠. 날개축 찌는데도 짜릿짜릿하고 아프고 통증이 있고. 그런데 이게 직업병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콘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밀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애써서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제가 이거 판매하려고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드로잉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고 이런 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소재 자체도 가급적이면은 유튜브 시장에 유튜브에 떠 있는 어떤 그런 소재 말고 내가 직접 찾아낸 소재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내 콘텐츠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구독자 선생님들 뭐 즐겁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한 점씩 올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일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혹시 작품을 판매를 했어. 근데 그거를 또 설치를 해주고 또 뭐 액자집에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액자가 너무 비싸면 내가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리 또 잡혀준 전시가 있단 말이에요. 전시 내용에 맞는 또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뭐 그런 거를 또 하고 그러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애들 다 컸는데도 왜 이렇게 집안일이 조금씩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힘내시고, 제가 틈틈이 이렇게 넉나간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이제 싹공도 오늘 시작이구나 뭐 이렇게 그러셔도 좋고, 아무튼 즐겁게 봐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하루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